R3 길들이기 1000km 끝. 드디어 첫 엔진 오일 교환과 속도 봉인 해제. 안녕하세요, 마린입니다. 오늘은 야마하의 R3를 타고 진주시 평고동에 있는 진주 야마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드디어 1000km 길들이기를 마쳤고요. 지금은 1300km가 다 되어 가는데 토요일에만 제가 합천에서 진주까지 오는 게 가능해서 겨우겨우 지금 오일 교환을 받으러 가고 있네요. 사장님이 안에 끌고 들어가시기 편하시게 고속으로 끌바를 미리 해놓고요. 야마 진주점 안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한번 구경을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작업 대기 중인 오토바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바로 앞에 있는 파란색 오토바이도 중고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검수 작업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좀 기다리다 보니까 끌차 위에 부서진 라디에이터가 있더라고요. 이건 왜 이렇게 되었어요? 하고 여쭈어 보니까 사장님께서 10mm 볼트가 안에서 풀리면서 막 휘저으며 라디에이터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센터에서 수리를 받았는데 그 센터에서 제대로 안 조여가지고 이렇게 사단이 발생을 해서 결국 여기에 수리를 받으러 다시 오신 케이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무서워서 수리센터는 대충 고르기가 무섭죠. 항상 소문을 잘 살피셔서 평판이 좋은 수리센터를 골라서 가셔야 이런 뒤탈이 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얘는 스즈키 GSX R1000RA라고 적혀 있던데 중고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검증 중인 기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수리센터를 하시면서 잘못된 정비를 받은 오토바이를 타다가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을 많이 보셔서 이건 아니다 할 거면 제대로 하자고 생각을 하시고 중고로 판매할 오토바이는 그냥 거의 올바라시 수준으로 다 까서 검증을 하고 시운전까지 마친 뒤에 출고를 시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마린이라서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이런 것도 달려있고 해가지고 신차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뭔가 싸제 튜닝 부품이 많이 달려있어가지고 아 이거 신차가 아니고 중고차구나 하고 알았는데 보시다시피 그 정도로 너무 상태가 깨끗하고 차도 이쁘더라고요. 사실 지금 실내 영상은 야마하 사장님이 일전에 안 쓰신다고 저한테 선물로 주신 고프로 5로 찍어보고 있는데 어떤가요? 화질이 괜찮나요? 사장님께 감사히 선물로 받은 고프로 5인 만큼 활용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리저리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R3의 첫 번째 엔진 오일 교환이 시작되었습니다. 통 하고 드레인 볼트가 떨어지면서 검게 변한 엔진 오일이 쪼로록 나오고 있네요. 이게 길들이기 끝내고 하는 첫 교환이라서 저기에 쇳가루 같은 게 꽤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사장님께 저번에 로얄엔필드 인터셉터 첫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 보니까 쇳가루가 제법 많이 반짝반짝하고 보이던데 엔진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작동이 되다 보니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요? 하고 여쭈어 보니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론 요즘엔 엔진 제작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옛날처럼 엔진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클러치가 처음으로 미트되면서 갈려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엔진 오일 교환할 때 쇳가루도 많이 나오니까 저는 엔진 오일 필터도 같이 교환을 받았습니다. 이런 데는 저는 돈을 아끼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엔진 오일 필터는 이렇게 생겼고 사장님께서 엔진 오일이 엔진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시간 동안 공기압도 채워주시고 체인과 힐도 친절하게 닦아주셨습니다. 항상 센터에 들어가면 공기압 좀 봐달라고 이야기해야지 해놓고서는 그냥 까먹고 엔진 오일만 갈고 나오기 일쑤였는데 이렇게 사장님께서 먼저 알아서 해주시니까 참 감사하네요. 저도 처음에 오토바이 센터에 올 때는 왠지 긴장이 되어서 엄청 쭈뼛쭈뼛 하면서 와서 괜히 뭐 부탁하면 바쁜데 쓸데없는 거 시킨다고 짜증내실까봐 무서웠는데 다행히 그런 센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만약에 뭐 좀 부탁했는데 그 부탁이 당연한 거고 뭐 좀 공짜로 해달라는 무리한 부탁이 아닌데도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센터는 모르겠습니다. 경고등 좀 봐주세요. 공기압 좀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바빠 죽겠는데 하면서 화내면은 저는 다시는 거기는 안 갈 것 같아요. 건너편으로 넘어서 와보면 여기에 이 안쪽에 엔진 옆에 이렇게 엔진 오일 캡 구멍이랑 엔진 오일 관찰 창이 여기 있습니다. 이 창을 통해서 오토바이를 수평으로 잘 세워두고 엔진 오일 색깔이나 수위를 관찰할 수가 있죠. 지금 사장님께서 가져오신 저 몽둥이 같이 생긴 게 전자식 토크렌치입니다. 보통 영세한 센터에 가면 저런 거 안 쓰고 손으로 대충 조여버리죠. 그거를 손 토크라고 장난처럼 부르는데 이런 큰 센터는 보통 토크렌치를 이렇게 쓰십니다. 사실 손 토크로 조인다고 해서 보통 큰일이 나지는 않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정비를 하고 타고 계시는데 우리는 돈을 주고 여기에 정비를 맡기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이런 전문적인 장비로 정확한 토크 값을 통해서 정비를 해주시면 우리는 더욱 좋죠. 예전에는 이런 거 쓰는 곳이 잘 없어가지고 그러려니 했었는데 손 토크로 조이다 보면 덜 조여져서 엔진 오일이 아주 조금씩 스며 나오거나 오버 토크로 조여서 고착이 되어서 다음번에 풀려고 하면 안 풀리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주 야마하점은 이렇게 전자식 토크렌치만 여러 개를 갖고 있고 이걸로 다 정비를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개당 100만 원을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장비가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개 있었습니다. 걸리는 대형 토크렌치입니다. 아, 예. 크네요. 예. 여기 세팅 안 되시면은 요즘에는 막 속된 말로 공부하다 일을 하지. 다 이건 선대본 이건 오차범위가 거의 없는 예. 항공 공구로서 세계적인 메이커입니다. 이건 얼마나 되나요? 요거 다 하면은 한 약 500 가까이 나갑니다. 아, 이게 다 한 500. 아니 요세 개. 세 개 다 해가지고 500. 아. 약. 그리고 엔진 오일을 갈러 왔다가 조금 신기한 게 있으면 옆에서 제가 귀찮게 하면서 자꾸 여쭈어보고 했더니 진주 야마하 사장님께서 정말 친절하시게도 이렇게 하나하나 공구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시골에서 센터를 다니거나 혹은 좀 작은 규모의 수리 센터를 다녀서 그런지 이렇게 작업하시는 공구가 잘 정리되어 있는 건 처음 봐가지고 되게 놀랍더라고요. 예, 많죠. 그리고 어떤 분은 보니까 자기 새 차 들고 갔는데 볼트 감을 때 불안해가지고 보니까 그냥 대충 막 험볼트 막 끼워놓고 막 그런 데도 있더래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간다. 사장님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오일 필터도 교환이 지금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정비 장면을 영상에 담는 게 의외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막말로 정비하느라고 생각하고 막 작업하고 있는데 옆에서 무슨 유튜브 영상 찍는다고 자꾸 카메라 들이대고 말 걸어대면 정신 상관없죠. 그리고 만에 하나 습관적으로 하던 안 좋은 정비 습관이 영상에 찍히거나 좀 지저분한 정비실이 찍히거나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촬영은커녕 정비실 출입조차도 보통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정비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옆에서 누가 고프로 들고 자꾸 왔다 갔다 그러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저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지금은 전자식 토크렌치로 시간이 좀 걸려도 정확하게 토크 값에 의거를 해서 정비를 봐주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센터가 사실 이게 있어도 잘 안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정비 다이위가 복잡해 죽겠는데 공구 숫자가 하나 둘씩 늘어나면 나중에 정리하기도 힘이 들고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쓰면 시간도 정비하는 게 오래 걸리죠. 그래서 사놓고도 안 쓰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진주 야마하점 사장님은 시간이 좀 걸려도 토크렌치를 꼭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심 살짝 좀 아쉽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실 이거 안 쓰면 정비 시간도 훨씬 단축이 되어서 더 많이 정비를 볼 수 있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본인께서는 반드시 이걸 사용하셔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데 이렇게 사실 정비한다고 해서 고객분들 중에 알아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아쉬움을 살짝 표하시더라고요.
이제 엔진 오일을 뭘 넣을지 골라보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야마하는 첫 엔진 오일 교환을 서비스로 이제 해주시는데 저는 돈을 조금 더 주고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옆에 있는 스포츠로 바꿨는데 뭐 저는 돈을 조금 더 주고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그냥 이번에 모처럼 이제 봉인이 해제가 되었으니까 속도를 조금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골랐던 엔진 오일이 왔습니다. 이거는 캔에 담겨서 오네요. 보통은 플라스틱 통에 담겨서 오던데 좀 신기하고, 사실 로얄엔필드 정기 점검 받을 때는 정기 점검 비용에 엔진 오일 비용도 다 포함된 거라서 돈이 추가로 드는 것도 아니니까 모듈 7,100으로 항상 교체를 받았었어요. 지금도 제 요청으로 사장님께서 헌 오일과 새 오일의 차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차이가 명확하게 나죠. 아주 깨끗하죠. 사장님 진짜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있었네요. 제가 촬영한 거 보니까. 자, 색부터 영롱 반짝 깨끗한 새 엔진 오일 들어갑니다. 아주 이럴 때 기분이 좋죠. 비록 내 돈이 날아가지만 내 바이크에 새 엔진 오일을 넣어주는 이 기분 좋습니다. 마치 자식에게 맛있는 거 먹이는 뿌듯함이 든다라고 할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엔진 오일은 뭐 사람마다 다 이야기가 다른데 이 R3 같이 좀 고속 회전 1000rpm 이상까지 쓰는 엔진은 2000km에서 3000km 정도의 주기로 교체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얄엔필드 같이 클래식 바이크 공랭식 좀 회전수가 낮은 편의 클래식 바이크는 한 3000km에서 4000km 주기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로얄엔필드 매뉴얼에는 1000km, 10000km 주기로 오일을 교체하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10000km는 좀 너무하다 싶어서 5000km에 한번 하려고 하다가 막상 타보니까 의외로 3000km 타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3000에 한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진주 야마하점의 부속실입니다. 제가 자꾸 여쭙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구경을 들어와 보게 되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오토바이 수리센터가 이렇게 크고 체계적인 형태의 부속실을 갖고 있는 건 저는 처음 구경을 해봅니다. 각 부품마다 보시면 시리얼 넘버를 부여해서 스티커도 붙여놓고 전산에도 입력을 해서 부품이 있으면 검색을 해서 바로바로 찾아가지고 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사실 딜러점 체급의 센터나 혼다 대구 딜러점, 부산 딜러점 같은 곳은 이런 부속실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도 주워 들은 적은 있는데 저는 진주에도 이렇게 큰 부속실을 가진 센터가 존재한다고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런 센터가 있으면 장점이 뭐냐면 부속이 이미 다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부품이 없다고 주문해서 택배로 받고 할 필요가 없이 바로바로 수리가 가능하죠. 핵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러한 전용 공구가 없으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전용 공구. 예, 전용 툴이죠. 사장님께서 가게 구석구석에 있는 다양한 장비와 툴들을 구경시켜 주셨는데 이런 정비 공구와 정비 다이, 크레인 등에만 해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 앞에 좀 강하게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진짜로 정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정도의 전용 공구가 정비를 하다 보니까 필요하더라 라는 경험적인 관점에서 비롯한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진주 야마하점은 거의 모든 필요한 전용 공구를 이미 갖추고 있고 자신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사실 제가 한 달 정도 진주에 있는 현대 기아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톤 트럭에 주문이 들어온 범퍼나 썸머스텟, 부속 등을 싣고 진주에 있는 각 수리센터나 정비센터에 부속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였어요. 그때도 보니까 진주라는 인구 30만의 작은 도시의 부속 대리점인데도 불구하고 큰 창고를 4개인가 가지고 있고 그 창고에도 지금 보시는 서랍장 같은 걸 가득 채워놓고 필요한 부품이 주문 들어오면 수시로 가서 싣고 배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는 이런 게 참 잘 되어 있구나. 왜 이륜차는 이런 게 없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륜차도 이렇게 부속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존재했네요. 심지어 1층만이 아니라 2층에도 부속실이 있고 여기에는 타이어까지 야마하, 스즈키에 쓰이는 대부분의 종류를 자체적으로 저장하고 계시더라고요. 타이어는 보통 미리 전화해서 사두도록 부탁을 드리고 정비를 가거나 아니면 정비를 가서 거기서도 주문을 해서 배달을 받아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여기는 이미 센터에 다 타이어가 구비가 되어 있네요. 솔직히 좀 대단합니다. 1층 정비실 그리고 부속실도 그렇고 2층 부속실도 바닥을 보면 정말 깨끗합니다. 이런 걸 보면 사장님의 깔끔한 성격이 좀 엿보이는 것 같아요. 뭐든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 제 소신은 정확하게 해야 나중에 어떤 작업이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가 가능하지. 평상시에 뭐 사제 부품, 중고 부품 이런 뭐 대도 안 하는 부품을 낑가넣어갖고 어찌 보면은 뭐 이 순간은 운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뒤에 그 제품을 해가지고 사람이 뭐 상해를 입는다거나 더 안 좋은 극단적인 사고에 가버리면은 진짜 그거는 뭐 책임지지 못할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 정비를 하시는 분들의 소신으로 삼아야지. 순간에 뭐 이거 해가지고 얼마 남는다 이런 계산을 한다면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진짜 좋은 철학을 갖고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아이 그렇잖아요. 이야 참 이야기를 오래 들었는데 야마하 사장님께서 정말 훌륭한 소신과 정비 철학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생각을 해도 지키기 어려운 생각인데 그걸 몸소 실천하고 계시니까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려오면 이렇게 곳곳에 끌차에 자주 사용하는 공구를 또 정리를 해 두셨더라고요. 이런 게 여러 대가 있고 또 놀란 게 옆 건물이 스즈키인데 거기도 진주 야마하 사장님 소유이시더라고요. 거기도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하셔서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 옆 건물도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가 보았습니다. R3, 구형 MT-03, XSR 900 등등 야마하 스즈키 오토바이들이 많이 보이죠. 이게 다 중고품인데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중고입니다. 이제부터 끝까지 해. 야. 그렇구나. 저 처음에 눈치 못 챘는데 딱 보니까 뭔가 벌받고 달려있고 구형이고. 정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중고 제품들이 서 있더라고요. 좀 놀랐습니다. 원래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업자분들이 판매하는 오토바이는 저는 아예 원천 차단을 해라, 아예 걸러라 라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뭐 새 차처럼 관리를 잘 하시고 계시네요. 보시는 것처럼 매장이 정말 넓고 깨끗하고 중고만 서 있는 것은 아니고 신차도 한 켠에 한 줄 서 있었습니다. 이야 참 제가 발인이라 가지고 이런 곳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네요.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니고 진주에 이 정도 규모의 센터가 있는 줄은 여태까지 몰랐습니다. 어디 서울이나 부산에 이런 곳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거니 했을 텐데 이렇게 제가 자주 오는 진주에 이런 곳이 있다고 하니까 많이 놀랍고 또 가까우니까 반갑고 참 좋네요. 진주 야마하에서 R3를 뽑았다고 하니까 거기 다녀오셨군요 하고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거기가 좀 유명한 곳인가 보다 했었는데 이제 정말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 구경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 진주 야마하 사장님 덕분에 진짜 재미있게 잘 구경을 했네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엔진 오일 교환 및 야마하점 구경 영상은 슬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알람 무복 되세요.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